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.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. 선물이 장중 1%가 넘는 그런 상승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대부분의 종목군들, 섹터들이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일단 여전히 시장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박스권역으로 좀 지켜놓고 좀 봐야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.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수월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정도 이제 2000포인트를 다시 안착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. 금일 같은 경우는 201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. 이러한 흐름들은 여전히 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어닝 시즌이죠. 실적이 좀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종목군들을 좀 선정을 해서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. 전화번호는요, 02-3153-2611,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.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. 문자는요, 무료 문자입니다. 013-3366-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,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주식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입니다. 메커스를 매수를 하셨네요. 2,515원에 비중은 2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. 자, 메커스가 최근에 과거에는 테마성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했었죠.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말경이었었죠. 한 차례 큰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. 1,800원부터 약 3,500원대까지 100%가량의 상승의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. 하락 추세대를 여전히 좀 벗겨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결국에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을 좀 보게 된다라면 전저점 라인대를 이탈을 해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실적을 조금 보게 되면 실적도 일단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. 결국에 박스권역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죠. 매수가보다 약간 위입니다. 1차적으로는 한 2,550원 자리대죠. 요 자리대를 넘어서야지만 그 다음 자리대는 2,700원 자리대까지 움직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결국엔 1차적인 목표가를 2,550원, 2차적인 목표가는 약간 2,800원 정도 잡아놓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2,350원, 요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다음 종목은요, 고려 아연을 좀 매수를 하셨어요. 43만 1,400원의 비중은 20%를 매수를 하셨는데요. 자, 고려아연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품 가격이, 아연 가격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43만 1,4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전날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거의 뭐 고점권역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해야 될 그 저항 자리대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. 일단 비중이 20% 정도가 되시는데요. 조정을 좀 받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41만원 정도 대? 이 정도 때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. 그럼 요 정도까지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싶고요.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43만원짜리대를 넘어가게 된다라면 45만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으나
최근 들어서 이격이 좀 과도하게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. 일단 1차적으로는 매수가 정도죠. 한 43만원 정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45만원,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약 한 40만원 정도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좀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LMS를 매수를 하셨어요. 22,200원에 비중 2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. 자, LMS를 좀 볼게요. LMS를 좀 보시게 되면 IT 섹터 중에 그나마 이 상승 추세대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나 싶네요. 나름대로 이 2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이 그나마 좀 긍정적입니다. IT 섹터 중에서도. 매수가가 22,200원짜리대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. 비중 20%시고요. 매수는 일단 잘 하신 것 같습니다. 전고점 자리대까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한 23,500원 정도. 이 자리대를 목표가로, 1차적인 목표가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, 주봉 차트가 약간 좀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, 그 다음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, 1차는, 2차는 한 26,000원 정도, 즉, 1차 자리대는 한 23,500원, 2차는 한 26,000원 정도 잡아놓고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22,200원 자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죠? 근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1,000, 한 400원? 21,400원 정도까지 이탈을 해버리면 일단 익절 처리를 좀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다음 종목은요, 삼성증권을 매수를 하셨어요. 46,500원에 비중 20%를 매수를 하셨는데요. 자, 증권 섹터들 중에서도 몇몇 종목군들은 정배열권역으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46,5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약간의 좀 수익권역이세요.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하신 부분들 같은데요. 우선 이 46,000원짜리대가 상당히 큰 저항자리대네요. 우선 저항자리대를 좀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. 결국 이 자리를 넘어갔다는 얘기는 목표가를 좀 크게 잡아드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한 48,000원 정도대. 이 정도까지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고요. 그 다음에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증권주들이 구조조정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. 그러면서 좀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51,000원 정도대 이 자리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요.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단기적으로 뭐 45,000원 자리대죠. 이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하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다음 종목은요, 상하 프론테크를 매수를 하셨어요. 7,910원에 비중 30%를 매수를 하셨는데요. 자, 상하 프론테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상하 프론테크를 좀 보시게 되면 매수가에서 약 한 1% 정도 밀려 내려왔습니다.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거의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. 상단은 8,500원 권역에서 하단은 한 6,900원 정도대 되겠네요. 그러면 일단 지금 중심선 라인대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지금 이격이 상당히 좀 좁혀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중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이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거래량이 좀 동반이 돼야 된다라는 점. 일단 목표가는 8,500원,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6,9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일단 박스권역으로 트레이딩 관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다음 종목은요, LG 디스플레이를 매수하셨어요. 29,000원에 비중 2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. 자, LG 디스플레이를 좀 보게 되면 29,000원짜리대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. 최근에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애플의 아이폰 6가 나오게 되면 LG 쪽에 대한 뭐 그런 얘기들,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좀 조정의 빌미를 좀 제공을 했습니다.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빌미를 좀 제공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, 과거의 이 고점 자리대에 대한
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뭐 31,500원이죠. 21선 부근입니다. 이 자리대가 이탈되게 되면 조금 챙겨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한 3만원대 초반 정도 때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당분간은 한 34,000원 정도 때까지가 일단 단기적인 이격 좁히기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하니까 단기적으로 한 34,000원, 그 다음에 넘어가야 정고점 자리대죠. 재작년 11월 달 한 37,000원 정도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듯 싶고요. 일단 일부는 좀 챙겨 놓으면서 좀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KT 뮤직을 좀 매수를 하셨어요. 5,490원에 3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. 자, KT 뮤직을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KT 뮤직이 정고점을 돌파할까 말까 그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. 수급을 좀 보시게 되면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 올라갔다가 밀렸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. 일단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설까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5,49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. 조정을 좀 받게 된다면 5,200원대, 5,200원 부근대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어 보이네요. 그리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하게 되면 5,700원대를 넘어서 한 6,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5,000원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보시는 점, 그리고 목표가는 한 6,0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KT뮤직이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느냐, 요게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거든요. 올해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따라와 줘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SK이노베이션을 매수를 하셨어요. 11만 2천원에 4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. SK이노베이션이 10만원을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가 다시 한번 빠른 반등이 좀 나왔었죠. 최근에.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.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전저점을 지지를 하느냐, 이 부분들이 관건이었었는데,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지만 알 수가 있어 보입니다. 여전히 지금 상황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, 단기적으로 61선에 대한 저항을 맞고서 밀려 내려왔어요. 다시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좀 나오고 있는데, 11만 2천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. 일단 최근에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판단을 합니다. 98,700원 자리대가 이 바닥권역이죠. 근데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조금 더 밀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. 화학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는데, 그 원인은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하향을 해주고 있고, 유가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안정화 작업을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바로 좋아질 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. 원자재에 대한 가격들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뭐 상승을 해주는 것보다는 하락 안정화, 하향 안정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뛰어나게 좀 좋아지거나 그러기엔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최근에 뭐 금일 리포트가 나온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화학 섹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. 라는 그런 관망적인 자세의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. 화학 섹터 전반적으로 다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겠죠. 결국 그렇다면 전저점이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. 기본적으로 절반 되돌림 자리대죠. 한 10만 5천원에 10만 6천원 정도가 된다라면 비중이 40%시니까 조금 더 줄여보시는 전략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면, 만약에 이 종목을 조금 연말 정도 때까지 끌고 가게 된다라면 10매수가 정도까지는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, 다소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요.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다음 종목은요. 어떤 종목이냐면 리온 쿠첸이에요. 17,050원에 비중 60%를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.
리온쿠첸도 마찬가지예요. 최근에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찾아보게 된다라면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어요. 중국 시장에서 잘 나가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던 게 화장품 섹터가 잘 나가고 있고요. 또 하나는 밥솥. 요게 잘 나가고 있거든요. 쿠첸 밥솥 시장이 점차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오늘 보게 되면, 자, 캔들로만 놓고 보게 되면, 이게 하락 잉태형이라는 캔들 좀 표현을 하죠.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고 있는데, 여기에서 급락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러한 모습들이니까, 밀려 내렸다가 반등 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5,000원 정도 때 한 14,000원 중반대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, 즉 박스권역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보여지는데요.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이 거래량이 없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양호한 조정입니다. 양호한 조정이 좀 나타나주고 있고 단기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조금 좁게 나타나고 있다. 근데 17,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신 거는 조금 너무 고가권역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4,5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. 14,500원짜리대가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. 지금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더 막 20, 30% 올라가기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 부분 좀 체크는 하시고요. 가급적이면 약간의 수익이라도 냈을 때 일단 매도를 하시고 나오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에이블 CNC를 매수하셨어요. 31,100원. 비중이 30%를 매수를 하셨네요. 에이블 CNC가 지금 이 다른 화장품 코스맥스라든가 한국콜마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올라왔단 말이에요. 전에 이 에이블 CNC를 좀 상담을 해드렸을 때, 한 26,000원 정도까지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한 26,000원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 자리대를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. 일단 31,100원짜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과거에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좀 버티신 것 같습니다. 좀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 잠깐 볼게요.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코스맥스나 한국콜마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. 그죠? 아모레지나 이런 부분들이 올랐기 때문에 에이블 CNC도 과거에는 중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으로 좀 올랐단 말이에요. 근데 그만큼 생각만큼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관건은 다시 이제 중국인들의 선택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. 2분기 실적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수급적인 개선이 분들이 본다라면 아마도 3만원 정도 대, 이게 지금 29,500원, 3만원, 요 자리대가 241선이죠. 이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이자, 매물대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. 많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, 요 자리대를 넘어가야지만 31,000원, 32,000원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,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61선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빠진다고 해갖고 하진 않겠지만 한 26,000원짜리 때만 지지가 된다라면 다시 한번 3만원 안착 시도 돌파 시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우리산업을 매수하셨네요. 13,000원의 비중은 30%를 매수를 하셨습니다. 자, 우리산업을 좀 보시게 되면 전날 좀 상한가를 기록했어요. 그죠? 그리고 난 이후에 금일 같은 경우 갭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3%대 강한 모습들이죠. 신고가의 모습입니다. 신고가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13,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저가권역에 좀 매수를 하신 겁니다. 일단 약 한 20% 가까이 넘게 좀 수익 중이시란 말이에요. 익절가를 좀 잡아놓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. 14,500원이죠. 14,400원. 이 자리대까지 깨지면 안 될 것 같은데, 우선은 오늘 저가죠. 오늘 저가. 15,150원.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일단은,
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. 즉, 일정 부분 좀 챙겨 놓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싶고요. 14,400원짜리대가 종가상 이탈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익절 처리라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삼성물산을 매수하셨네요. 72,000원에 비중 20%를 매수를 하셨어요. 자, 삼성물산을 72,0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. 비중은 20%시고요. 삼성물산은 지금 삼성 SDS와 에버랜드에 대한 상장권이 있단 말이죠.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.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8만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이슈가 끝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. 그리고 60일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일단 60일선이 깨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아마 조금 더 밀려 내려올 겁니다. 그러니까 60일선을 좀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약간의 수익으로 좀 전환이 되셨단 말이에요. 우선적으로 75,000원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야지만 8만원짜리 대거든요. 중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한 8만원 언저리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준지주사 성격이죠. 삼성물산이. 상장에 대한 차익 부분들을 좀 놓여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,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61선 부근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선창산업을 매수를 하셨어요. 12,600원에 비중 15%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. 선창산업도 나름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 모습들, 즉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. 12,6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. 최근에 이 부분들에 매수를 하셨는데 12,600원짜리 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긴 합니다. 잠깐 기본적 분석을 한번 볼게요. 실적은 적자 기업이란 말이에요. 그 대신에 이게 있습니다. 이거 저 PBR 종목 BPS가 24,000원에 PBR이 0.4배 수준도 안 되는 그런 기업이죠.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. 일단 저 PBR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,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 실적까지 겸비가 된다면 좀 더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.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많이 올랐어요.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한 14,000원 정도, 요 정도까지 일단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중국 원양자원을 매수를 하셨어요. 1,500원에 비중 35% 매수를 하셨는데요. 자, 중국 원양자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중국 원양자원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다른 중국 섹터들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. 자,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하한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. 하한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, 역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가 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죠? 그리고 또 하나, 지금 이 종목 상담하신 분 다시 한번 문자 도배하게 되면 다시는 종목 상담해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무슨 일이 있나 한번 볼게요. 중국발 악재 중국 기업에 대한 종목 약세 이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, 거래 중단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. 거래처와 거래 중단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하한가를 좀 기록을 한 모습인데, 지금 잔량도 좀 많이 쌓여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매수가도 한 1,500원 정도에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. 1,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라는 거는 어저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. 어저께. 참 기가 막히네요. 참. 어저께 매수를 좀 하셨는데, 이거 참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인데, 비중 늘리지 마세요. 비중 늘리지 마시고요. 거래처하고 중단됐다라는 얘기는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다라는 얘기겠죠. 그러면 먹고 살 길이 걱정돼야 될 부분들입니다.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, 이거 왜 어저께 샀을까요? 좀 참 알다가도 모르겠는데, 어저께가 대량거래 터지면서 아래꼬리를 달고서 바닥 쳤다라는 생각에 아마 꼼수를 부리고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,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.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, 신저가라 샀다, 참 미친 짓입니다. 신저가라기 때문에 샀다라는 얘기는 매도하십시오. 매도하고 다른 종목 하세요. 정별 종목 하시기 바랍니다. 이 종목 가망 없어 보이네요.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. 마지막 잔소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
박스권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. 지수는 박스권역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시장은 크게 안 빠질 것 같습니다. 박스권 상단과 하단권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시장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. 물론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많이 밀려 한 1960선 정도는 박스 하단권역으로 구축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.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종목,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.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진 종목군들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돼요. 근데 정배열 초입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공부방이 있었죠?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10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. 어저께 너무 피곤해서 하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다시 시작할 겁니다. 그러니까 모두들 들어오시고요. 강연회가 있습니다. 이번 주 토요일이죠. 저희 정혜사단이 갑니다. 정지원 멘토와 예병곤 멘토가 출격을 하고요.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. 오후 2시에 장소는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진행하는데요. 여의도역 3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조금 우회전해서 도보로 한 100m 정도만 올라오시면 있으니까요.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. 참가비는 무료입니다. 문의 전화는요. 1577-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.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요.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